아니 앞모습 나름 괜찮은데 뒤에는 왜 솔직히 좀 잘못한 것 같아. 아니 1000만 원이면 사실 경차보다 싸죠. 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 지점에 나와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동수단으로 중고차를 많이 구입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 위주로 한번 쭉 훑어보고, 그 중에서도 사회초년생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소형 SUV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소형 SUV 하면은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많죠. 뭐 현대, 기아, 그리고 쉐보레, 르노, KGM 요 차량들을 전부 살펴보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각 차량들의 특징들만 빠르게 한번 알아보고 이 차량이 대략 어떠한 시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쉐보레에서 나온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라고 하면은 여러 번 이제 시승을 통해서 잘 설명을 드렸었죠.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SUV 형태라기보다는 약간 CUV에 가깝고 전장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데,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봇 타이가 들어가 여기 보면 RS 표시가 들어가 있는 만큼 신차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었어요. 근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얼마 연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신차에 가까운 컨디션으로 내가 몰고 다닐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에는 큰 장점이 있긴 하겠죠. 한 가지 아쉬운 거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요즘은 최신형 차량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행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탑재해 주는데,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GM에서 나온 차량답게 차량 중앙유지보조 같은 기능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로 중앙유지 보조만 빠져 있는 거지 그 외에 뭐 안전과 관련된 옵션들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2, 3만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한 2천만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저쪽에 있는데 저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르노에서 나오는 XM3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XM3가 세대 변경이 조금 있었어요. 지금 얘는 르노 삼성 시절에 나왔던 차량이기 때문에 저렇게 태풍의 눈을 하고 있는 거고,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XM3라는 이름을 버리고 아르카나, 그러니까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태풍의 눈이 아니라 로장주 엠블럼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XM3가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XM3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전장 자체는 4500mm가 넘을 만큼 소형 SUV에서 가장 긴 길이를 가지고 있을 만큼 전장이 굉장히 길고, 그에 따라서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넓은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후기형 같은 경우에는 XM3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했을 때 한 번 주유를 했을 때 보통 한 1100km 정도는 가뿐히 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능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가솔린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성능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한 번 주유하면 보통 한 600-700km 정도를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점이 명확하기는 해요. 국산차 현대, 기아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차량들 대비해서는 사고라든지 아니면 내가 운행을 하다가 어딜 긁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수리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는 살짝 아쉬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든지 주행보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탑재되어 있어서 저는 XM3 정도면 되게 괜찮은 차량이라고 봐요. 근데 이 차량이 제일 높은 등급 시그니처 등급에다가 4년 정도 됐고 주행거리도 한 6만 킬로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 차량이 처음 출고됐을 때는 2천만 원 중반대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다가 대략 한 800-900만 원 정도 감가가 된 한 1,700만 원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1000만 원대 중후반이면 소형 SUV 중에서도 크기도 크고, 그리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팬시한 그런 차로서는 가격이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 다음 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아에서 나온 셀토스입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처음으로 셀토스가 딱 나오고 나서 페이스리프트 한 번 하고 지금까지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인데 아직도 판매량이 미쳤죠. 한 달에 5,000대는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소형 SUV 시장에서 1등 셀토스, 2등 코나인데 이 셀토스가 1등에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근데 인기가 많은 만큼 장단점이 분명한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셀토스가 4400mm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크지, 거기에다가 각종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신차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어떤 정도냐면 2010년대 후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소형 SUV라고 불리는 항목 자체는 풀옵션으로 구매한다 라고 하면은 한 2천만 원 초반,
그리고 뭐 중간 정도면 1000만 원 후반, 그리고 깡통을 구매하겠다 그러면 1000만 원 초중반, 요 정도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셀토스는 풀옵션 기준으로 2000만 원 중반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비싼 차량이었고, 최근 들어서는 최고 트림 풀옵션에다가 뭐 사륜구동 넣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3000만 원 넘습니다. 인기도 많지, 신차 가격도 비싸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감가방어는 정말 미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이 차량도 최고 트림보다 살짝 아래인 노블레스 등급에다가 지금 한 6년 정도가 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000만 원 후반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년 정도 타고 6만 킬로 정도가 지났으면 아무래도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감가방어를 잘하고 있는 차종입니다. 근데 이거를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아쉬운 점으로 볼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차를 구매할 때 1000만 원 후반 정도의 값어치를 주고 구매를 하니까 첫 번째로는 목돈이 들어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후반 정도의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한 다음에 얘를 3년이든 4년이든 타다가 내가 나중에 스포티지를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 차량을 다시 판매하게 될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이후로부터는 감가방어가 훨씬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팔 때에도 가격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셀토스가 정말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대 코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나의 앞모습이 좀 많이 바뀌었죠? 솔직히 좀 잘못한 것 같아. 아니, 구형 버전이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인기가 꽤 있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셀토스 대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저렴하기도 하고, 셀토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성비 있는 유지비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가 없다라는 게 셀토스에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근데 코나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1.6L 터보 엔진도 있었고 2.0 자연흡기도 있었지, 그리고 1.6L 자연흡기 하이브리드도 있었지, 그 다음에 디젤도 있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얘처럼 전기차 버전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코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골라야 돼요. 이렇게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애도 나름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 1, 2년 전쯤에 이 배터리 화재 때문에 정말 얘기가 많았어요. 코나 일렉트릭이 뭐 불이 난다, 멈춘다, 이래서 정말 이슈가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현대차랑 합작해서 요때 탑재되어 있던 이 코나 일렉트릭, 요렇게 생긴 코나 일렉트릭의 배터리를 전량 다 교체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콜을 받아서 배터리를 새 걸로 교체한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신차 가격이 한 4천만 원 중반 이렇게 넘어갔을 정도로 비싸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탑재할 수 있었던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최고 상태로 다 넣어줬기도 하고, 한번 충전했을 때 64kWh 배터리 기준으로 400km를 넘게 갔었거든요. 동시에 진짜 저렴하게 유지비를 가져갈래? 라고 하면은 이 코나 일렉트릭만한 애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험료도 사실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1년에 연간 자동차세 13만 원 나오죠. 1.6L 터보 가솔린 가지고 있는 애들은 29만 원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연간 유지비도 굉장히 적지. 시댁세 140만 원 감면,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지금 현재 가격이 한 1000만 원 중반에서 1000만 원 후반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나름 인기가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코나 하이브리드나 코나 가솔린 이런 차량들도 인기가 많은 편인데, 이때 당시에 코나 같은 경우에 신차 가격이 한 2천만 원 중반 요 정도면은 거의 상위 트림을 뽑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차량들이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현재 가격이 한 1000만 원 중반에서 1000만 원 후반 요 정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느낌도 아닌데 그렇다고 가격이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닌 요 중간 사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 다음으로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셀토스, 코나 이런 차량들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은 티볼리입니다.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2016년쯤에 나왔는데 그 뒤로 풀체인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페이스리프트로 계속 연명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티볼리 아니고 티볼리 에어 차량이에요.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는 여기 측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티볼리 대비해서 전장이 조금 더 길게, 트렁크 공간을 좀 더 길게 뽑아 놓은 게 티볼리 에어예요. 요만큼이 더 들어가 있죠. 그런 만큼 훨씬 더 넓게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티볼리 에어 중에서도 여러 가지 트림, 뭐 LX도 있고 뭐 RX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때 당시에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중반대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신차가 기준으로. 근데 에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살짝 비싼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에서도 최고 트림 RX를 선택하게 되면 신차 출고가가 2000만 원 중반대 정도를 유지
유지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비싼 차량이었는데 한 시간이 7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6, 7만 정도 지나더니 지금 현재 가격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1000만 원. 지금 다른 차량들 뭐 6년 지나고 7년 지나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중반대, 1000만 원 중후반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가격이 1000만 원이면 사실 경차보다 싸죠. 요즘 레이 이런 애들 보면 웬만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런 애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소형 SUV로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가성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더해서 한 가지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더 타다가 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800만 원 정도는 받고 팔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뭐 한 달에 택시를 막 10번 20번 이렇게 타는 거나 아니면 쏘카를 빌리거나 아니면 렌트카를 사용하는 그런 비용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유지비를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감가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티볼리 에어 같은 것들을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아주 생소한 차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아시겠지만 소울 부스터 차량이에요. 소울 부스터. 소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SUV로 치기에는 살짝 애매하죠. 근데 아무래도 뒤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SUV에 준할 만큼 실내 공간이 나와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1세대는 우리나라에서 꽤나 많이 팔렸었죠. 그리고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이런 곳에서도 많이 팔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하고 나서 인기가 사그라들었어. 얼마나 많이 사그라들었는지 우리나라에선 단종이 돼버렸어요. 왜 단종이 됐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앞모습은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제국군 병사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나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데 뒤쪽은 영덕대게 에디션이다 뭐다 하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놓은 디자인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앞모습 나름 괜찮은데 뒤에는 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큰 차를 원하면서 이렇게 작은 박스형 카로 나온 자동차들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단종이 됐었죠. 그래도 소울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나름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정도가 되면 거의 최고 트림에 가까운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들이 신차가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중반 정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6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감가가 돼서 지금 한 1000만 원 중반 정도의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귀하고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 저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단종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부품 생산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8년까지는 무조건 해당 부품을 생산하게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품이 모자라서 수리를 못 하겠다라는 것들은 조금 접어두셔도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소울 부스터 같은 차량들은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면서 전체적인 전장이나 전고 이런 것들만 보면 조금 소형 차량에 가까울 정도로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널찍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1.6L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80마력이라 넘어가면서 출력에 대한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소를 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끌고 다니는 셀토스 코나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특색 있는 차를 타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소울 부스터가 진짜 제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 소형 SUV를 1000만 원 초반대부터 해서 2000만 원 초중반까지 이렇게 다양한 소형 SUV들을 종류별로 한번 쭉 봤어요. 오늘 가격대로 쭉 살펴본 차량들 중에서 과연 나한테 어울리는 차는 뭐가 진짜 좋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진짜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차량 공간도 크면서 가성비도 진짜 좋은 1000만 원대에 나온 차량 티볼리 에어 진짜 괜찮아 보였고요. 그리고 나는 유지비 같은 걸 아예 최저로 줄이고 싶어 하면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것도 좋았고 그리고 나는 조금 희소성 있는 차를 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소울 부스터도 진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소형 SUV를 종류별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소형 SUV 중에서 어떤 차를 고를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